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 꼬갈력 10화 대고조선의 마지막 퍼즐 외 3세기 진수의 삼국지 동의전 외편에 보면 외인제 대방 동남 대해지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해지중, 바다 한가운데 있다. 그런데 같은 삼국지 위지 동의전 한쪽을 보게 되면 남녀 외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은 남쪽의 외와 접해 있다. 이것은 서로 모순된 내용입니다. 다른 책도 아니고 같은 책이고 같은 책의 같은 파트에 한조와 외조에 서로 상반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전까지 이거는 외에 대한 거니까 외편에 나와 있는 게 맞겠지, 마음편에서는 뭔가 착오가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사료들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외가 어느 시점까지는 한반도 남부에 있었고 어느 시점 이후는 열도에 있었다. 그래서 이 정보가 각기 따로 들어가서 한반도 남쪽에 있던 시절에는 마한편에 그 내용이 반영되었고 바다로 건너간 시점에는 외편에 반영돼서 이렇게 서로 모순되었다라고 지금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옹관묘는 외계 무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일본에서 먼저 발견이 되고 다른 데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외계 무덤이라는 해석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먼저 만들어진 건 정가화자도 있고 세계 곳곳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태국, 보르네오, 필리핀 이런 등지에서 옹관묘가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그쪽으로 진출해서 그 무덤을 만들었냐 했을 때 역사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옹관묘라는 문화 자체는 바다 또는 해양 민족들이 썼던 무덤 양식이다 라는 게 맞다는 거죠. 뭐 물고기를 잡아먹는다고 다 똑같은 민족이 아니듯이 옹관묘라는 같은 묘를 썼다고 해서 동일 민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전방 후원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까딱하면 속는 게 그럴싸합니다. 일본이 먼저 만들었고 일본의 규모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사학자들도 일본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지방관들의 묘다 혹은 백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살다가 죽어서 만든 묘다라는 해석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방 후원분의 전 단계는 주구묘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반도와 열도에 나름 고루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구묘 세력이 서서히 발전을 해서 전방 후원분이 만들어진 거예요. 기원전 5세기경에 효고현의 히가무시코 주구묘에서 송국령 토기가 발견이 됩니다. 송국령 토기는 충남 부여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토기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기원전 5세기에 부여 세력이 기내를 점령했다. 혹은 기내의 주구묘 세력이 부여로 진출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는 한국, 일본 어디도 없습니다. 기원전 5세기에 그렇게까지 멀리 점령을 할 이유가 없어요. 옆에 쳐들어가는 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멀리까지 군대를 동원할 여건도 안 되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그 중앙아시아의 황금보검이 경주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부여 송국리에서 뭐 교류를 했다거나 선물을 줬다거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즉 전방 후원분의 전신인 주구묘는 반도와 열도에 두루두루 퍼져서 발전을 하다가 기원 후 야마토 세력에 의해서 그 묘제가 채택이 돼서 거대하게 발전을 시켰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마한 지역에는 주구묘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옹관묘, 도광묘, 적석토광묘 등 다양한 묘제가 있었어요. 마한 그러면 그 전체가 하나의 묘제로 쫙 이렇게 깔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한은 여러 문화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연방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삼국지 동의전에 54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54개국이 각기 다른 묘제를 쓸 수도 있고 개 중에는 뭐 공통적인 묘제를 쓸 수도 있고 이런 내용과 유물유적이 일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도 사실 거의 주장을 하고 있지 않는데 전방후원분이 임나 일본 부설의 근거다라는 주장을 하는 어용사학자들이 있어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 어용사학자들이 보면 항상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학자들은 임나 일본부를 주장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가 될 수조차 없는 게 임나의 위치와 전방후원분의 위치가 교묘하게 안 맞습니다. 상당히 안 맞아요. 임나를 더 작게 그리기도 하는데 그러면 완전 안 맞아요. 전방후원부는 임나 일본부설의 근거가 될 수가 없고 임나 일본부설의 근거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나라가 백제를 멸망시켜 백제의 세력이 일본으로 넘어갔듯 백제가 마한을 복속시켜 마한의 세력이 야마토, 열도로 넘어갔다라는 게 가장 합당한 해석입니다. 역사 스페셜에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표가 맞다면 기원후 3세기부터 백제가 마한을 복속시키는 기원후 3세기부터 백제가 멸망하는 7세기까지 일본의 도레인들은 거의 10배 이상, 토착민의 10배 이상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초고왕은 마한을 편입했다고 하지만 강력한 중앙 집권 통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근초고왕의 지방 세력이었던 마한은 열도로 이주한 야마토 세력과 교류를 하며 도리어 전방 후원분의 발전된 기술을 역수입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백제가 철권 통치를 하지 못한 것은 역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형식적으로 편입된 마한의 왕들에게 잘 보이려고 청동관을 나눠주는 것은 유명한 얘기입니다. 거기에 규슈 지역에도 청동관을 나눠줬는데요. 백제와 규슈 지역의 왕과는 군신 관계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일본에서도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일본의 어용사학자 중에 한 명인 에가미 나뮤의 주장인데요. 외인의 기원에 관한 겁니다. 일본 열도가 아니라 친나라 때까지 양자강 유역과 산동반도 등이 흩어져 해상 무역을 하던 집단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아니라 해상 상인이다. 해상 상인을 외라고 불렀다라는 주장인데요. 근데 이 외가 야마토 정권을 만드는 건데 해상 상인이 기마민족이 될 수가 없죠. 이건 앞뒤가 안 맞고 몽관면은 뭐 만들 수 있지만 전방 후원부는 이 사람들이 만들었겠냐라는 의심을 해볼 만하고요. 에가미는 외가 연에 속했다는 산해경의 기술은 화중화남의 외인들이 연나라에 무역을 하기에 들어갔던 것이라고 추정한다. 제나라와 5월 지역에 살면서 연나라로 무역을 하게 되면 연나라에 속한 겁니까? 양자강 유역과 산동반도에 살면 제나라나 5월에 속한 거지 뭐 연나라가 엄청나게 큰 나라도 아니에요. 제나 5월보다 큰 데도 아닌데 거기 무역을 갔다고 연에 속했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용사학자들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로 뻔뻔하게 억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산해경은 살펴본 바가 있죠. 해내 북경에 조선과 외가 나옵니다. 개국은 거연의 남쪽에 있고 외의 북쪽에 있는데 조선은 열양의 동쪽에 있는데 바다의 북쪽, 산의 남쪽에 위치한다. 조선을 발해의 모퉁이라고 한다면 외는 요동만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산해경의 내용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산해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외는 요동만에 있다는 겁니다. 이세기경 선비족의 단석괴가 고기를 잡을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외인을 잡아서 고기를 잡게 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단석괴의 선비 제국은 오손에서 부여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단석괴가 외인을 잡을 때 요동만이면은 국경만 살짝 넘어가서 잡아오면 되죠. 그런데 제나라나 5월 지역이다 그러면 한나라를 관통을 해야 됩니다. 이 당시가 동탁이 막 뜨고 황건적 막 뜨고 하던 그 전 시절인데 그 시절에 한나라를 관통해서 제나라와 5월에서 외인을 잡아갔다? 한나라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리고 한나라 역사서에 이런 기록이 한 줄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외가 제나라나 5월이라는 가설은 산해경의 해석조차 틀리고 역사적 해석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주나라 시절부터 기원후 2세기경까지 요동만 지역에서 마한 지역으로 이주를 했고요. 해양 민족이었기 때문에 영산강 유역에서 규슈나 기내 지역으로 진출을 했고 근초고왕의 마한 정복 시절에 다수가 열도로 넘어가서 야마토 정권을 확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루트는 기원 후뿐만 아니라 기원 전에도 홍산, 요동반도, 영산강, 규슈 이런 라인은 그 전부터 계속 이동을 했던 라인입니다. 기마 기술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해안을 따라서 이동을 한 게 가장 빠른 이동이었고요. 그게 수천 년 동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역사서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유물이 발견이 되는데요. 외노국의 인장입니다. 외노국의 인장이 북규슈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후한서 동이열전 외조에는 57년 외노국이 받들어 조공하고 하려했다. 사자는 스스로 대부라칭하니 외국 제일 남쪽 지역이다. 광무제가 인수를 주어 하려했다. 그 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외노국은 외국의 제일 남쪽이다. 거기가 북규슈다. 북규슈가 제일 남쪽이면 한반도 남쪽을 외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되는 해석의 흐름과 일치를 하죠. 기원 후 10세기 5대 10국 시절 후진에서 장소원 등이 쓴 구당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외국은 옛 외노국이다. 일본국은 외국의 별종이다 라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외노국에서 외국이 나오고 외국에서 일본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기원 후 1, 2세기까지는 한반도에 외국이 있고 규슈에 외노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원 후 3, 4세기에 백제가 마한을 복속시키면서 외의 중심지가 열도로 넘어갑니다. 그게 야마토국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기원 후 1, 2세기까지 외는 마한과 접해 있었고 3세기 이후는 열도로 갔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서 그렇게 두 가지 기록을 남긴 거죠. 마한 쪽에서는 마한 연맹 안에 있었던 외를 마한과 접한 외, 위지 동의전 외조에서는 열도로 망명한 야마토 외를 바다 가운데 외,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한의 일부였던 외가 열도로 이주해서 세운 야마토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쨌거나 대고조선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고요. 유물 또한 세영동검 출토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시리즈를 마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시리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